안녕하세요. 쿵쿵날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중에 LH 전세 계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세를 놓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일반 전세 계약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은행에서 이제 전세 대출,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전세 대출 받을 수 있게끔 좀 주인이 협조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요 LH 계약을 갖다 한 3건 정도 해봤는데, 세입자가 이제 어떤 자기네 어떤 형편에 맞춰서 금액을 갖다 이제 LH가 보전을 해주는 신혼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세 자금 대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LH 전세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임대인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항상 이 계약을 할 때마다 이 부동산에서 항상 전화가 올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LH 전세 계약도 가능하나요? 라고 이렇게 꼭 물어보길래, 이게 그냥 똑같은 전세 계약이지, 내가 이제 얼마를 받고 싶다 얘기하면 일반적인 전세 계약이든 LH 전세 계약이든 금액은 똑같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 그런 게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부동산에서 좀 약간 미안해하는 듯한, 좀 약간 허락을 해달라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항상 하길래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선입견적으로 LH는 되게 복잡하다, 그리고 좀 주인한테 좀 주인이 임대인이 조금 약간 만약에 이제 허락을 안 해주면 까다로울 수도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몇 개를 하면서 조금은 알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전세가 들어오나 LH 전세가 들어오나 큰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서류, 자기네들이 어떤 이제 대출 이런 신청을 해놓고 1억을 만약에 받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1억 받고 들어오면서 이제 미리 이제 계약금 한 10% 정도 자기네들이 이제 걷고 잔금날 이제 들어오면서 대출 실행이 돼서 그 실행한 돈이 이제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형태가 되죠. 그러고 나서는 은행에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만약에 이제 대출을 어느 정도 해줬다고 하면 주인한테 안내장을 하나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얼마를 빌려줬다, 7천을 빌려줬다 그러면 주인한테 오는 게, 나중에 혹시 전세자금 돌려줄 때는 세입자한테 돌려주지 말고 자기네들한테 직접 연락을 주고 자기네 은행에다가 직접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장을 주인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 이제 LH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런 선입견적으로 주인들이 좀 이런 LH 계약은 싫어한다, 좀 까다로워한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냥 좀 별로 선호를 안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몇 개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좀 차이점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전세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매매 계약을 할 때 보면 계약금을 갖다 한 10% 정도 받잖아요. 그래서 1억이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를 갖다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 LH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한 10%는 안 돼요. 10%는 안 되고 좀 작은 금액으로 계약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잔금날 이제 다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를 좀 받으면 조금 자금이 조금 목돈이 좀 되니까. 근데 이제 한 5%인가 요 정도 내외적으로 받으니까 조금 계약금이 좀 작게 들어오는 게, 당장에 이제 돈이 써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조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잔금일 되면 또 다 돈은 들어오는 거니까 조금만 이제 참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약금이 조금 적게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LH에서 만약에 이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신청을 해서 그 자격 요건이 돼서 이제 대출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됐었을 때는, 이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을 갖다가 은행에서, 그러니까 LH에서 다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그 세입자가 부담을 하더라고요.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LH에서 은행하고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요건이 어느 정도 그 세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얼마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조금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 따져보니까 그 전체 그 보증금의 한 12%, 10% 정도, 그러니까 한 10에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령 1억이다. 그러면은 얼마요? 자기가 한 뭐 1200 정도는 자기가 내고 나머지 금액은 LH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형태의 대출을 이제 해서 이게 그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가 이제 지정한 어떤 이제 법무사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가 와가지고 전체 부동산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임대인, 법무사, 그러니까 LH가 이제 그 대행시킨, 위임시킨 그 법무사,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넷이서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 측이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좀 어떤 경우였냐면 어떻게 돼 이제 LH가 전세가 들어오니까 만약에 제 그 집에 그 근저당이 있다든가 부채가 있으면은 불안해서 못 들어오잖아요, 세입자가. 그죠? 자기도 전세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출을 갖다가 근저당을 갖다가 그 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끔가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혹시 경매를 자기가 받아서 대출을 해서 이제 잔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집에 혹시 들어오나요? 뭐 세입자가 들어오나요? 대출이 많은데 이렇게 좀 가끔가다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 이제 수강생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대출이 있는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의 경우 뭐 LH가 아니더라도 일반 전세 계약이라고 해도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잔금날 그죠? 만약에 잔금일 전에 만약에 이제 주인이 대출을 갚아주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 뭐 돈을 다 재워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잔금일 날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뭐예요?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전세 계약이 보통 이루어지죠. 똑같아요. LH도 자기네들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계약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대출이 있다고 하면 미리 이제 해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 저 또한 뭐 돈을 쟁여놓고 하지 못하니까 저 역시도 잔금날 동시이행을 하겠다. 니네들이 잔금을 주면 내가 은행에 가서 바로 갚고 아무 이제 등기부 등본에 깨끗한 이제 근저당을 다 말소하고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선순위 임차인 가장 뭐 아무 뭐 근저당이라든지 아무 이런 어떤 권리가 없으니까 제일 위에 선순위로 자리가 잡게 되니까 위험한 부분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대출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데 이제 요게 이제 뭐 LH 아이고 뒤집어졌다. 요게 LH 그 계약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LH 계약을 어떻게 해요? 아까 법무사, 세입자, 그다음에 임차인, 부동산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는 부동산에서 하나 정도를 이제 더 별개의 전세 계약서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뭐 똑같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뭐 그 임대 상태에 그 현재 시설 상태의 계약을 하기로 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별도의 계약에 뭐 여기 LH 계약했다는 이제 뭐 별도의 특약을 좀 쓰기는 힘드니까 그 이제 다른 여기 계약서에다가 그 특약 사항으로 혹시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임대를 많이 그 임차를 많이 이제 주다 보니까 뭐 동물들을 갖다가 가령 키우지 않는 것을 좀 선호해요. 근데 이제 요즘 원체 이제 그 동물들이 그 반려견들을 많이 그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그 퇴거를 할 때, 이사를 나갈 때 혹시 이제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그 아이들이 뭐 방문을 막 이렇게 긁어놓고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좀 어떤 정도에 따라서는 원상복구를 그 해주고 간다. 뭐 이런 어떤 그 별도의 계약을 써서 이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H 계약서하고 별도의 이제 그 계약서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그 LH 쪽에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말소용 그 대출을 갚겠다라는 어떤 약정서 비슷한 걸 갖다 은행에 가서 한번 수고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제 그날 당일날 막 그 제가 가가지고 뭐 돈을 갚고, 왜냐면 은행에서 저한테 돈을 그 LH에서 저한테 전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은행에 뭐 1억 정도의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제가 LH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LH에서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 1억의 돈을 어떻게 해요? 제가 대출받은 그 은행에다 바로 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갚아도 되겠냐라는 어떤 동의서를 저보고 이제 미리 이제 구해 가지고 말소를 하겠다는 어떤 약조를 갖다 이제 은행에 갔다가 몇 월 며칠 날 잔금 날 이 은행에 뭐 대출금 얼마를 상환하겠다 뭐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써서 제출을 하고 그거를 갖다 이제 LH에 보내면 이제 이게 어떤 그 협의 약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출 그러니까 전세 LH 전세 계약은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장점,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들 처음 얘기하실 때 LH는 너무 복잡해요. 뭐 사모님 혹시 LH인데 계약하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길래 굉장히 이제 LH는 조금 뭔가 불편하고 임대인한테는 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보다. 좀 단점이 더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반적인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은 자기가 뭐 2년을 살다가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만약에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뭐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온전하게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요 LH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10% 정도에서 12%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거의 전적으로 LH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어떤 자금으로 이 금액을, 이 비용을 갖다가 이제 그 충당을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글쎄,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한 번 이쪽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가 돈을 이렇게 계속 많이 벌어서 뭔가 이렇게 집을 사거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그러니까 뭐 어떤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다른 데 가서도 사실은 이제 똑같이 뭐 LH 이런 비용을 자기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놓지 않았을 때, 비축해 놓지 않았을 때는 다른 데 가서도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곳에 만약에 나쁘지 않으면 계약을 보통 우리가 한 2년 정도, 24개월 정도 하는데, 요 LH 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면에 요 계약을 좀 하게 됐냐면,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이제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제 일단 동네 자체가 좀 허름하긴 하지만 벌써 뭐 플랜카드에 뭐 무슨 재개발 뭐 승인 경축 막 이렇게 써져 있으면 사실 임대인한테는 너무 좋죠. 주인들한테는. 근데 뭐야, 임차인들한테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에 그 임차인이 잘 살고 계시다가 한 4년 정도 잘 살고 계셨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 플랜카드 뭐 여기저기 하고 막 언제 뭐 대내 만에 막 이런 막 이렇게 그 소문들이 돌고 하니까 뭐 제가 너무 불안해서 못 산다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 임차 계약을 이제 해지하시고 다른 데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런데 다시 이제 임차를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 뭐, 좀 약간 동네 자체가 뒤숭숭숭 하거든요. 뭐, 새로 뭐 더 이렇게 그 단도리를 해가지고 더 예쁘게 꾸며지는 것보다는 사실 좀 재개발이 이제 앞에 더 앞으로 임박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황량화되어 있는, 더 슬럼화되어 있는 듯한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좀, 임차인들이 좀 싫어라 해요. 사실 임대인한테는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잠깐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LH 계약을 다시 맺게 됐어요. 그랬는데, 자기 금액이 이제 조금 덜 부담되니까, 좀, 예, 계약을 하는 것도 조금 수월했고, 조금 이렇게 계약 연장하는 것도, 조금 더
다른 일반적인 전세 계약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오늘은 뭐 LH 전세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들어가시죠.